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국말 할 때요, 정말 많이 쓰는 영어 단어 5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 4개월 정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영단어라는 코너가 있었죠. 그거를 할 거예요. 이게 저희가 66강까지 했고요. 이게 이제 책의 67강부터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영어 단어를 동사구, 형용사구 막 마구잡이로 많이 외웠었잖아요. 마구잡이는 아니었죠. 네. 그렇게 그냥 단어 외우는 게 아니고요. 단어 하나를 깊이 있게 곱씹으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네. 아주 쉬운 단어들도 좀 있고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에 우리 영어 단어 너무 많이 쓰잖아요. 한국말 하면서. 생활에 쓰이는 단어들, 그리고 여러분 영어 배우시는데 도움되실 만한 사항들 제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요, 좀 상식도 키우고 이야기도 들으면서 좀 마음 편안하게 영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자, 제가 이권 239페이지라고 펴놨습니다. 뭐 이건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39페이지에 있고요. 모르면 안 되는 영단어 67강인데요. 67강에 단어가 4개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기 책에 들어있는 4개랑 플러스로 하나 더 서비스로 5개 여러분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AGE 처음 나온 단어는요, age라고 하는 단어. 일단 따라하고 또 좀 배워볼까요? age. 자, 이 age 하면요, 사람의 나이, 너 몇 살이야? 나이, 아니면 어떤 시대, 예를 들면 오래된 시대들 있잖아요. 신석기, 구석기 이런 거 우리 얘기할 때처럼 크게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할 때 age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나이가 들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age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age가 기초 단어죠. 기초 단어라서 다들 뜻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요. 우리 이제 생활 속에서 쓰이는 단어를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요, anti-aging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자, anti-aging. 여러분, ANTI에서 anti 하면 뭘까요? 우리 anti 어디서 들어봤죠? 네, 이거 신문 기사 같은 데 보면요, 연예인에 대한 안티팬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안티바이러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아마 안티팬 같은 건 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내가 싫어한다고 아니면 샘난다고 해서 막 안 좋은 글 쓰는 애들을 안티팬이라고 하죠. 막 집에다가 소포에다 이상한 무서운 거 같은 거 보내고 네,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안티팬이 가끔 있죠. 가끔 있긴 한데 저도 이제 안티팬이랄까 아직도 기억나는 많이 있어요. 많이 그런 댓글들 보면은 마음이 좀 속이 상하기는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안티팬이라고 하는데, 이 안티가 뭐냐면은 뭔가 반대하는 거, 그리고 뭔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바로 안티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바이러스 하면은 바이러스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바이러스 안 걸리게 하는 걸 안티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바이러스 걸리고 컴퓨터도 걸리잖아요. 컴퓨터 바이러스 안 걸리게 사람처럼 컴퓨터에도 백신이 있어요. 네, 그 백신 똑같이 백신 같은 걸 안티바이러스라고 하고요. 그럼 안티에이징은 뭘까요? age가 아까 나이가 들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다라는 걸 명사형으로 바꾼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가는으로 age에다가 ing 붙여서 aging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anti-aging, 안티 반대한다, 나이 드는 걸 반대한다. 그래서 여성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안티에이징이 뭔지? 화장품 살 때 기능성 화장품 같은 거 보면 안티에이징 같은 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이 안 들 수 있도록, 저도 여기 이제 막 주름 같은 거 생기고 있어가지고 뭘 좀 발라야 되나 싶은데 맞아요. 이렇게 나이 드는 걸 안 들게 하는 것들을 안티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안티에이징 음식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안티에이징 딱 보시면 저거 그래, 나이 안 들게 하는 건데 이 안티 자체가 뭔가 반대하다, 싫어하다 이런 뜻이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 드라이에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이에이징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드라이에이징이 뭐냐면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된 지 한 10년 정도 됐나요? 우리나라는 사실 고기를요, 스테이크를 잘 구워 먹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 가면 그 사람들 그냥 스테이크를 통상 많이 구워 먹습니다. 소도 워낙 싸고.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딱 처음 봤는데, 이 드라이 에이징이라는 게 소를 이제 우리가 고기를 바로 잘라서 구워 먹는 게 아니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사이 동안 숙성을 시킨대요. 그냥 상온 같은 데서 dry 건조시키는 거야. 건조. 좀 그 건조한 곳에서 dry하게 aging. aging이 아까 나이 드는 거라고 했죠. 고기도 그냥 나이 들게 계속 aging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면 이게 고기가 무게가 좀 줄어들고 또 좀 상한 데가 생기고 하면 상한 데 잘라내고 스테이크 구워 먹는 게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예요.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는 드라이 에이징이 인기가 있은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라는 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도 에이징, 아래에서도 에이징 좀 보셨죠? 시간을 흘려두고 무언가가 계속 진행될 때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가는 걸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있어요. 기계 같은 거 처음 사면요. 오랫동안 써야 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럼 그냥 계속 쭉쭉쭉 틀어놓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요. 그것도 에이징 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 단어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가 나왔으니까 나이와 관련된 거 밑에 문장 있는데요. 문장 가기 전에 한 줄 더 있네요. 예, 제가 더 Ice Age 그리고 가로치고 Stone Age, Iron Age라고 써놨어요. 자, Ice 얼음이죠. 얼음 Age 얼음 시대. 빙하기를 우리 그냥 The Ice Age라고, The Ice Age라고 합니다. 예, The Ice Age. 그리고 그 뒤에 The Stone Age. Stone? 돌이에요. 돌 시대? 석기 시대예요. 석기 시대가 뭐 다른 거 만들 거 없으니까 우리 돌 뿌개 가지고 돌 뾰족하게 뿌개진 걸로 사냥하고 둥그렇게 뿌개진 걸로 그릇하고 그게 석기 시대죠. 그리고 그 뒤에는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철기 시대가 왔죠. 그 철기 시대가 Iron. I-R-O-N에서 Iron. Iron. 이게 철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철기, The Iron Age까지 하면 철기 시대까지 표현하실 수 있고요. 나이 물어보는 건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그래서 우리 how 다음에 얼마나 커요,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이런 단어들 나오면 얼마나라고 해석되죠. 얼마나 old, 오래됐습니까? Are you? 당신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네 나이 몇 살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답할 때는요 I am 57 years old 하면 나는 57 years 57년 동안 나이 든 상태야. 나는 57년 동안 나이 든 상태야. 나는 57세야 라고 대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장에 우리 배울 두 번째 단어는요 society. society.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는요 society. society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봤어요. 뉴스에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봤을 텐데요. 뜻 자체는 사회. 그렇죠. 우리 사회. 지금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루어 살고 있는 사회 내지는요. 가끔은 집단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어떤 집단. 그래서 어쨌든 society 하면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낸 무언가를 society라고 하겠죠. society인데요. 한글로 쓸 때는 보통 영어는 society. society. ed 정도가 맞겠네요. 자,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society. 좋습니다. 자, 이거 그 밑에 첫 번째 줄에 보면요. honor society라고 있어요. honor society.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한국말로는요. honor society.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거요. 뉴스 같은 데 가끔 보면요. 어떤 연예인이 기부를 많이 해서 honor society 회원이 되더라. 아니면 개인인데도 기부를 많이 해서 honor society에 가입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보통 honor society라고 하면 1억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 총액이 1억이 넘어가면 honor society의 정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말 honor society 회원이다 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기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1억 이상 한 사람들의 모임을 honor society, 영어는요 honor society라고 한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honor society 얘기 딱 나오면 저 사람 기부 1억 이상 한 사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Dead Poets Society라는 제가 단어 3개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Dead 하면 죽은이에요. Poet, 시인이에요. 죽은 시인들의 Society,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는 죽은 시인들의 사회라고 안 나오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명작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건 뭐냐면요. 스토리는 간단하게 이래요.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해서 그 사립 좀 돈 잘 사는 애들 다니는 사립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와가지고 그 애들이랑 벌어진 이런 일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있어요.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이 현재를 즐겨라 라는 뜻으로 보통 되게 많이 해석이 되곤 하는데 제가 예전에 까르페디엠 책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까르페디엠이란 말이 이 영화에서 나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게 됐었죠. 까르페디엠. 그리고 여기서 캡틴, 오마이 캡틴 하면서 그 학생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있어서 캡틴 오마이 캡틴이라는 말이 또 유명해졌었죠. 자, 그때 나오는 society, 여기도 사회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society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어떤 집단에서 이름을 명명한 명사인데 이거를 사회적인 우리 뭐 사회의와 같이 바꾸려고 하면 society가 social로 바뀌어요. 어떻게요? society가 social로 바뀌어요.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social 이라서 social로 바뀌어요. 그래서 social 하면 사회의, 사회적인이에요. 이게 사실 뭐 많이 쓰일 일이 없었죠. 예전에는 이렇게 쓰였었어요. 보통 social issues 하면 social 위에 제가 뜻 써놨죠. 사회의, 사회적인이라고요. 사회의, 사회적인 issues, 이슈들, 사회적인 이슈들 이고 그 뒤에 social background 하면 background 뭐죠? 여기 우리 배웠었죠? ground 하면 땅이고 back은 뒤에 있는 ground예요. 내 뒤에 있는 땅, 내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저 친구는 저기 가족적인 배경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뭐 이런 배경들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social background 하면 사회적인 배경이에요. 그 친구가 소속해 있었던 그 사회의 배경. 이런 정도밖에 안 썼었는데 한 최근 10년 내에 이 social이란 말이 너무너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요? SNS 때문에 그렇습니다. SNS? 자, 우리 SNS 제가 이거 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SNS가 뭐의 약자죠? 여기 네. 책에 빨간색으로 안 써놨네요. 그래서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예요. 여러분 늘 하고 계시는 그 카카오톡 이것도 SNS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SNS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밴드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요새 젊은 친구들 많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예전으로 치면 싸이월드, 또 오마이스쿨 이런 거 다 SNS예요. Social Network Service예요. Social 사회적인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뭐냐면 우리 보통 뭐 와이파이 잡히고 뭐 그런 보통 다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인터넷망 같은 것도 네트워크라고 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인터넷망이 그 거미줄처럼 쫙 깔려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라고 해요. 나랑 얘랑 친구인데 얘랑 쟤랑 친구고 이렇게 해서 거미줄처럼 쫙 사람 사이도 연결돼 있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서피스해 주는 게 바로 SNS예요. 온라인상에서요. 예, 그래서 이 SNS 할 때 들어가는 게 바로 social이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여러분이랑 society 배웠네요. society 이게 뭐 잘 외워지진 않으시겠지만요. society 이게 좀 중요한 단어니까 좀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뒷장 가면 되게 쉬운 거 나와요. 뒷장 보면요. 자, king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거 이제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240페이지예요. 자, king 다 아시죠? 왕이요. 왕, 국왕. 도대체 king 가지고 뭘 배울까?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배울게요. king, king. 좋아요. 이 킹은요, 우리 세종대왕님을 영어로 우리나라 제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야? 세종대왕님 하면은 보통 우리가 king 세종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왕이 우리 뭐 다른 왕도 있잖아요. 킹하고 누구?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쓰시면 돼요. 근데 세종대왕이라고 해서 대왕이라고 좀 붙이시려면 뒤에다가 가로 쳐놨지만 king 세종 the great the great 해서 great 하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거기 앞에 또 더까지 붙었습니다. 유일하게 대단한. 그래서 사실 우린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왕이 무슨 대왕이 있나요?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 또 네, 대왕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많지 없죠. 그래서 the great 뒤에다 붙여주시면
세종 대왕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King 세종 the Great. 그리고요, 이 킹을 우리가 좀 이제 상식적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킹이 왕이고 이 왕이 살고 있는 곳을 왕정,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곳을 우리가 보통 왕국이라고 하죠. 그건 영어로 kingdom이에요. kingdom.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제가 United Kingdom이라는 거 가지고 있고 옆에다 영국이라고 써놨어요. 네, 맞아요. 이 United 하면 어떤 게 연합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제 우리 협정을 맺어서 다 우리 연합하자 하는 게 United예요. 자, 우리 미국 USA 약자 뭐였죠? United States of America였죠. United 연합된 States 주들 그 미국의 주들이 50개 넘게 주들이 있죠. United States 그 주들이 연합된 미국의 of America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주들이 연합된 것을 USA 미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국도요 United Kingdom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식 표기할 때 UK라고 해요. 영국이 UK라고 하는 건 들어보신 분들이 꽤 계실 거고 그분 중에서도 좀 일부만 이게 United Kingdom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United 그 왕국이 United 됐어요. 연합된 왕국인데 왜 영국이 연합된 왕국일까요? 네, 일단 이래요. 우리가 보통 올림픽에 보면은요, UK, United Kingdom이 영국이 단일팀으로 나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 축구 국가대표 단일팀이 나온다. 영국은 나라가 하는데 도대체 왜 단일팀이라 그러죠? 사실은요, 이 United Kingdom이라고 하는 영국 안에는요, 4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잉글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 북쪽엔 스코틀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잉글랜드 옆에 조그맣게 웨일즈라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 건너 섬에 북아일랜드라고 있어요. 이 4개 나라가 합쳐져서 유나이티드 킹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영국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얘들 그냥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옛날 때는 그냥 영국인가 보다 애들이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데 왜 도대체 이러고 사나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실제로 사이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실제로 서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쓰는 언어도 물론 영어도 있겠지만 영어를 대부분 쓰지만 영어 발음도 굉장히 좀 많이 다르고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같은 데 가면 스코틀랜드 서로 지들이 쓰는 또 그런 말도 있대요.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 세 나라 있죠? 얘네들 다 인종이 다르답니다. 인종이 달라요. 예전에 원래 이 동네 살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걔들이 웨일즈가 된 건데요. 그 얘들이 나중에 누가 쳐들어오니까 위에서 누가 쳐들어오니까 앵글로색슨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보통 이제 영국 사람을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하는데 앵글로색슨족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이 유럽 대륙에 있다가 얘네 도와주러 왔다가 얘네를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앵글로색슨족이 결국 잉글랜드를 만든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면 앵글로가 똑같이 ENG로 시작하거든요. 앵글로색슨족이 사는 땅, 그래서 앵글랜드인데 이거 계속 붙여서 부르다 보니까 잉글랜드가 된 거예요. 잉글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잉글리쉬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 말이라고 영어를 보통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죠. 근데 미국은 원래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건너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죠. 영국에서 쓰는 말 잉글리쉬는 잉글랜드에 사는 앵글로색슨족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 시간인데 제가 역사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가 알다시피 UK다. 근데 UK는 United Kingdom. 그러니까 왕국들, 잉글랜드 왕국, 스코틀랜드 왕국, 웨일즈 왕국, 북아일랜드에 있는 그 왕국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나라를 이룬 게 바로 영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되게 상식으로 좋겠네요. 앵글로색슨족이 사는 곳이 잉글랜드고 거기서 쓰는 말이 잉글리시다. 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킹이라는 표현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팝, King of Pops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팝의 king, 왕, 팝의 대왕, 팝의 제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킹 너무 쉬운 단어지만 킹 통해서 많은 이야기 좀 나눠본 것 같고요. 앞으로 단어 2개만 조금 더 해볼게요. 뒷장이요. 재밌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네 번째 단어는요, period. period.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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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period. 네요. 이거는 사실 영어 쓰다 보면 종종 쓰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제 생각에 어떤 기간이나 시간을 나눌 때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뜻 자체도 어떤 기간 내지는 시대, 주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거기다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기 전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스하키에는요. 아이스하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 우리 아이스링크에서 스틱 가지고 하는 거. 이 아이스하키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별로 안 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강원도를 뭐 무슨 한라 어쩌고 뭐 팀도 우리나라는 실업 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저기 북미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에선 아마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이스하키고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연봉도 굉장히 크게 버는 프로리그. 그래서 뭐 그 나라 사람들도 아이스하키 정말 많이 하는데 아이스하키는 period라는 period라고 해서 시간을 구분해요. 우리 축구 같은 거 보면 전반 후반 하죠. first half, second half라고 해요. 전반전, 후반전. 농구는요 4개로 나눕니다. 우리 1을 4개로 나누면 quarter라고 해요. 자, 1을 절반으로 나누면 2분의 1, 2분의 1은 half라고 해요. 그래서 first half, second half라고 해요. 축구는요. 농구는요. 그걸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에서 4개로 나눕니다. 1을 2개로 나누면 half. 그걸 또 2개로 나누면 4개가 되죠. 1을 4개로 나누는 4분의 1은 우리가 quarter라고 하죠. quarter. 그래서 농구는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해서 4개 쿼터가 다 끝나면 종료가 됩니다. 아이스하키는 3개 period인가요? 그래서 아이스하키는 뭔가 이 half나 period, half나 quarter라고 안 하고 제 기억에 3개로 알고 있는데 한 판 하고 쉬고 한 번 하고 쉬고 한 번 하고 쉬는 그거를 우리가 period라고 해요. period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period고요.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제가 the post-war period라고 써놨는데 the post-war 하면 war 하면 전이죠. war 하면 전쟁. 전쟁. post 하면요. 뭐뭐 이후에란 뜻이야. 뭐뭐 이후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쓰입니다.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우리가 뭐 옛날부터 오면서 뭐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면서 계속 사조들이 기조들이 바뀌죠. 그래서 어떨 때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근데 이런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모더니즘 이후에 나오는 거 우리가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이 포스트라는 게 어떤 단어 앞에 붙으면요. 무엇 이후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후, 전쟁 후, war, 전쟁 후 하면 post-war. 그래서 the post-war period 하면 전쟁 후 시기. 우리나라 뭐 the post-war period 하면 우리나라는요. 50년대죠. 50년대. 그래서 50년대 우리가 보통 베이비붐 세대들 이야기도 많이 하죠. 베이비붐에서 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죠. 전쟁 때 인구가 별로 안 늘다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그 갑작스럽게 늘어난 50년대생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은 또 80년대 또 베이비 부머들이 아기를 낳기 때문에 또 그때 또 인구가 확 증가하곤 했었죠. 그런 걸 the post-war period라고 하고요. 그냥 우리 간단하게 2년이라고 하면 2 years라고 하면 되죠. 근데 2 years period라고 하면 어떤 딱 기간을 한정 짓는 2년간의 기간 정도를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age라고 할 때 뭐가 기억나세요? age 아까 배웠을 때? 안티에이징밖에 기억 안 나시죠? 안티에이징 이런 거 기억나실 텐데 제가 그때 Stone Age 아니면요 Ice Age 이런 거 Iron Age 이런 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근데 period 기간이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빙하기는 몇 년이었을까요? 뭐 수천 년 됐겠죠. 그래서 이 age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더 긴 기간을 이야기하고요. period 하면 전후 세대 몇 년 정도. 그래서 period은 조금 작은 개념, age는 엄청 큰 시대를 뜻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책에 단어가 보통 5개씩 실리는데 이번 장에 4개밖에 안 실려 있었어요. 이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갖고 왔어요. 다음 장이요. 네, 에너지 갖고 왔습니다. 에너지. 에너지 너무 쉬워요. 에너지. 그래도 좀 배울 게 있습니다. 자, 에너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건 ENERGY라고 이렇게 쓰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energy라고 해요. 어떻게요?
energy. 그러니까 에너지보다 ner 하고 알 발음 조금 더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energy. 좋아요. 자, 여러분께 에너지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각자 떠오르시는 뜻들이 다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뜻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에너지 첫 번째, 활기. 오늘 저 에너지 좀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어제 잠을 조금 괜찮게 잤어요. 그럼 에너지가 이제 넘칩니다. 근데 어떤 날은 잠자리 막 설치고 잠을 막 4-5시간밖에 못 자는 날은 제가 사무실 와서 이제 점심 먹고 이거 작업하고 나서 조금 자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자고 일어나면 정신을 잘 못 차리겠어요.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에너지가 축 처집니다. 그럴 때 에너지, 활기를 이야기할 때 에너지가 넘친다, 적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에너지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뭐 전기도 쓰고 난로도 피우고 핸드폰으로 전화도 하고 이거 다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에너지죠? 맞아. 어떤 자원이라든지 어떤 에너지가 아마 그냥 그런 걸 거예요. 저기 우리가 뭔가 그 불을 피우던 아니면 뭐 전자기기 작동시키던 어쨌든 무언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원이죠. 어떤 걸 움직이게 하는 힘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예,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자주 쓰이는 거 보면요. 에너지 드링크라고 제가 처음에 써놨어요. 제가 사진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 밑에 에너지 스타 사진 가지고 오느라 안 가져왔는데 에너지 드링크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에너지 드링크가 뭘까요? 예,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이거 먹으면 에너지가 나요. 이거 먹으면 힘이 납니다. 라고 하는 드링크들이 에너지 드링크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 드링크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카스요. 바카스 먹으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정신이 번쩍 뜨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 바카스에는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이 그냥 먹으면 좀 정신이 확 깨고 좀 심장 좀 두근거리긴 하지만 정신이 확 깨고 맑은 정신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 타우린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외에서 레드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드불 한번 찾아보세요. 레드불 우리 편의점에도 팔거든요. 그게 유럽에서 시작돼가지고 미국 뭐 전 세계 할 거 없이 진짜 한국 빼놓고 완전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레드불이 처음에 우리나라 수입이 안 됐었어요. 거기 들어있는 카페인과 타우린의 양이 너무 우리나라 그 음료수 기준을 초과해서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완전히 휩쓸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 대학생 때니까 한 2-3년 전에 전 세계를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레드불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고 저 레드불이 완전히 휩쓸었는데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지. 이때다 하고 만든 게 핫식스예요. 핫식스는 들어보셨습니까? 핫식스에도 그러니까 그 법정 허용치 안에서 타우린이랑 타우린이랑 카페인 막 넣고 만든 거예요. 그거 진짜 저는 그 핫식스를 한 병을 다 먹진 않습니다. 언제 먹냐면 장거리 운전해야 되는데 너무 졸릴 때 그 이제 한 병을 사놓고 조금씩 계속 마시면서 운전해요. 그러면 진짜 졸음이 거의 안 오는데 그래서 핫식스 만들어졌다가 이제는 레드불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레드불이 해외에서 팔리는 거랑 다르게 그 용량을 줄여서 우리나라에 레드불, 핫식스 또 요새 몬스터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에너지 드링크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너무너무 졸려서 힘을 못 쓰실 때 커피 드시지 마시고요. 이거 사셔서 이거 한 번에 다 드시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본인의 몸에 맞추셔서 좀 드시면 정신 진짜 한 2-3시간 정도는 바짝 깹니다. 물론 다 깨고 집에 가면요 엄청 피곤해요. 네. 그래서 에너지 생기게 하는 거 에너지 드링크. 그 밑에는요 에너지 스타예요. 이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는요 사람의 활력을 얘기했다면 이 에너지 스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 에너지 자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 스타 같은 경우 제가 IT 회사에 다녔었어요. 그 전자업체에 다녔었는데 이제 전자업체에서 전자기기를 만들 때 이 에너지 스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 스타라는 게 미국에서 만든 걸 거예요. 미국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를 들면 TV를 하나 키는데 어떤 애는 전기를 요만큼 먹는데 어떤 애는 전기를 요만큼 먹어. 그러면 얘네한테 에너지 스타라고 해서 별을 더 달아줘서 사람들이 얘네를 쓰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쓰는 에너지도 적으면 지구 환경도 더 오염되지 않잖아 라고 해서 만든 게 에너지 스타예요. 여기 옆에 파란 색깔 표 보이실 텐데 이거 옛날 때 냉장고 이런 거 막 붙어있던 것 같거든요. 요새는 한국에서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제가 여기 이제
공기청정기에 붙어 있네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에너지 다 어떤 걸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스타가 규격을 매해 까다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매번 전기 아낄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고 만드는 게 가전제품이다. 에너지 스타에 충족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알아두실 게 eco-friendly energy라는 거예요. eco-friendly energy 하면 에코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자연과 관련된 것들 앞에 eco를 좀 붙여요. eco-friendly. friendly 하면 friend가 뭐죠? 친구죠. friendly. 친구와 같은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friendly 하면 친절한이에요. 친절. 어떤 거에 친절한 친구 같은 가까운 친한 이런 것들 friendly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친절한 대학을 영어로 하려면 friendly university라고 하면 친절한 대학이 돼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라는 말이 eco-friendly energy예요. 여기서 에너지 빼고요, 여러분, eco-friendly라는 말은요, 그 자연 친화적인 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eco-friendly라는 말은 앞으로도 들으실 일은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eco-friendly energy 하면은 대표적으로 밑에 써놨어요. 태양, sun 에너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solar라고 하는 태양 에너지 쓸 때 쓰는 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solar energy라고 하면은 태양 에너지요. 솔라가 태양이에요. 태양 에너지라고 하면 solar energy. 우리 요새 정부 같은 데서 돈 많이 줘서 단독주택 같은 데다가 위에다가 막 그거 많이 달죠. 태양광을 집약하는 그 패널 같은 거 달죠. 그리고 풍력, 윈드 에너지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드로 파워라고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이 하이드로 파워 하면 그 우리 댐, 저기 소양강 댐 뭐 이런 춘천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서 거기 안에 터번이 있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물레방, 엄청 큰 물레방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떨어지면서 그거를 돌리고 그 안에 모터가 있어서 그 모터가 빙 돌아가면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그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전국 각지로 팍 쏴주는 걸 우리 수력 발전이라고 하죠. 하이드로 파워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제 뭐 여행 같은 거 가셨거나 아니면 누가 이제 귀찮게 하는데 쉬고 싶으실 때 우리 원래 알고 있는 표현 하나 있어요. I'm tired 라고 하셔도 되지만요, 이런 표현도 하나 있습니다. I have no energy today. 아주 간단하죠. 이거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요, 이 영어식 사고를 조금 좀 익숙해지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면 뭐 I don't have the energy today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 뭐가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I have 그 다음에 no energy, I have no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have no energy today 하면 나 오늘 no energy, 나 에너지가 없어 오늘은 정도의 말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장 가서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age 배웠습니다. age는요, 나이, 시대, 뭐 나이가 들다와 같은 거 배웠었죠. 그래서 여러분께 anti-aging 하면서 anti는 뭐 반대하고 뭐 싫어하는 거, anti-pen 같은 거 얘기 드렸었고, 두 번째 society 배웠습니다. society 1억 넘게 천천히 할게요. 1억 넘게 기부한 사람들은요, honor society라는 데 가입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고, SNS라는 건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다. 그리고 배웠었고, 킹은요, 킹 세종 the Great 배웠었고, United Kingdom 배웠습니다. 영국은 영어로 UK인데 얘들은 나라가 한 나라 같지만 안 친하다. 서로 민족도 다르고, 서로 기분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아요.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유로라고 우리는 아시아에 모인 국가들끼리 축구 경기하는 거 아시안컵이라고 하는데, 얘네 유로컵이라는 게 있어요. 월드컵만큼이나 보통 축구 잘하는 나라는 대부분 유럽에 있기 때문에 월드컵만큼이나 굉장히 치열한데, 그 유로 대회에는요, 이 나라들이 각기 잉글랜드 따로 나오고 스코틀랜드 따로 나오고 웨일스 따로 나오고 북아일랜드 따로 나옵니다. 서로 다른 나라처럼요. 월드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에만 같이 UK라고 나옵니다. 여권은 UK라고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거까지 배웠고, period 어떤 기간, 시간 해서 the post-war period 하면은 전후 세대다. 이것도 배웠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 에너지 활기와 에너지다,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스토어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한 30분 정도에 마쳤네요. 자,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게 오랜만에 다시 배우는 이 책 다시 배우는 영어 교실 가지고 모르면 안 되는 영단어 수업했는데 이게 수업이 모르면 안 되는 영단어 정말 자주 쓰는 영단어 이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저기 우리 예전에 배웠던 대로 저기 단어 계속 외우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반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도 좋으셨으면요. 네, 좋으셨어요. 주변 분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